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아주 큰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24%까지 오르다가 다시 급락을 하더니 하락 전환까지 했죠. 마지막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장중 1.11%까지 떨어지다가 0.5%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테슬라가 4.9% 상승으로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최근에 정말 잘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2.63%로 상승을 했고, 애플도 0.69% 강보합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행히 0.94%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젠슨 황이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요. AMD는 1.02%, ASML도 1.9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변동성이 큰 하루였고요. 시장은 모두 오늘 발표될 8월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폭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ADP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99,000건으로 늘어났는데요.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망치와 전월 대비 모두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감소를 해서 다소 엇갈린 고용지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직전주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면서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주와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새로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방향성을 잡아줄 고용지표가 바로 오늘 발표되니까요. 다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ISM 8월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51.5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경기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죠. 고용지표들 간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경기의 흐름이 확실히 바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히는 덜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자, 테슬라는 최근에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죠.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으로 FSD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유럽과 중국에서의 FSD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도 꽤 커 보이죠. 이래저래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 테슬라고요. 주가 역시 4.18%로 화답을 하면서 주가 상승 추세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배터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가 정말 별로인데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또 떨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바닥을 탈출하고 있지 못한데요. 오늘도 큰 폭의 낙폭이 있었죠.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겠죠. 최근에 전기차 캐즘 현상을 겪으면서 판매율이 낮아졌고 그에 따라 배터리 소재의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배터리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배터리의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 기업들의 실적 또한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의 추이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현재 탄산 리튬의 가격은 지난달 중반 킬로그램당 69.52원까지 떨어지면서 3년 내 가장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 가격대는 정말 과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은 지난 3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튬의 가격은 3년 전보다 더 싸졌기 때문이죠. 물론 22년 말 킬로그램당 580위안을 넘어섰을 때 많은 기업들이 리튬 광산 개발과 리튬 생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그들 기업들 때문에 리튬의 가격은 그 뒤로 하락세를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든 신생 리튬 개발 업체들의 줄도산도 이어졌고, 지금은 업계 상위의 기업들마저 신규 리튬 광산 개발을 미루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가격은 싸도 너무 싼 구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저 마진까지 떨어졌다는 말이고, 이쯤 되면 리튬 공급 업체들 간의 서열 정리도 얼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올해 연말과 내년도에 출시 예정인 이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 혹은 급상승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부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도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수출입 통계 무역에 따르면 지난달이죠. 8월에 수출한 니켈, 코발트, 망간, 즉 NCM 양극재의 잠정 수출액이 전월 대비 6.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NCA 양극재의 경우 전월 대비 무려 35.6%나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NCM과 NCA 양극재 모두 올해 4, 5월 이후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난달부터 반등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월보다 하락을 했는데, 판가 하락은 앞서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의 하락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락하던 양극재의 월별 수출액이 반등을 시작한 건 정말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역시 광물 가격이 이제는 바닥까지 왔다는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리튬, 니켈 등 광물 가격은 2, 3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양극재 판가와 연동이 되는데요. 광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고객사들은 양극재의 매입 시점을 늦추는 것이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반면에 현재의 광물 가격이 진정이 되면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구매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양극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튬 가격,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니켈 가격 역시 지난달 톤당 15,000달러 후반대에서 16,000달러 후반대까지 점진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초반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즉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시장의 인식만으로도 쌀 때 재워놓자는 선구매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출시될 신규 전기차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긴 호흡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